안녕하세요. 로렌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는 이유와 두 번째로는 개인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식하면서 많이 느낀 거고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이번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이 주식장을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 그 주식을 잘 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아이작 뉴턴이 있죠. 우리가 아이작 뉴턴 하면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적분 정립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천문학자로서의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40억 원을 주식 실패로 잃었죠. 1720년이었으면 거의 30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40억 원을 잃었으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제가 조사하면서 특이했던 것은 조폐국 굿잔을 하면서 연봉이 2에서 3억이었다. 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한 상위 전 세계 0.1%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주식으로 40억 원을 잃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해서 잃었냐면 이 남의 회사라는 회사인데요. 사우스 씨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주가가 보시면 1년 만에 저점 대비 100배가 상승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1년 만에 폭락을 했죠. 남의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18세기 초에 아프리카 노예 판매로 이익을 취득했었고, 그리고 무역금융회사로 변모했죠. 그래서 남미 무역의 독점권을 얻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탔습니다. 그래서 남미, 그러니까 미국 이런데 브라질 이런데 무역 독점권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무역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삼성 무역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무역 회사를 다 제끼고 오로지 이 삼성무역이라는 회사만 미국이나 브라질, 남미와 거래 가능하다. 다른 회사들도 이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러면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태어났었어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호재가 있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결국은 주가가 폭락했어요. 아이작 뉴턴이 이때 한번 1차로 들어가서 돈을 벌었대요. 근데 벌고 나니까 또 이때쯤 다시 들어갔다가 폭락을 맞아서 40억 원을 날리게 된 건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라고 한 얘기가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똑똑하고 계산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실적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고 미래 가치가 높으면 주가는 일반적으로는 올라가겠죠. 우상향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매도. 매수한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심리가 꺾여서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게 100%는 아니다. 주가가 실적이 좋다고 매출이 좋고 미래 가치가 짱짱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주식 실패 사례로 보면 이 과거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똑똑한 사람도 주식에서 깡통 차는데 내가 뭐라고 분석을 해서 이런 주식에 들어가서 깡통을 안 찰 수 있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마치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이죠.
제가 예를 들면 세상의 돈의 양은 같아요. 서로 돈을 먹고 먹히기예요. 누군가는 벌면 누군가는 잃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그 사회에서는 공정거래와 비공정거래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공정거래라고 하면 삼성 핸드폰,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고 개인이 사서 돈을 삼성으로 줘요. 그래서 삼성이 돈을 벌죠. 이런 게 이제 공정거래인 거고, 비공정거래는 대표적으로 조지 소로스의 IMF 사태가 있죠. 97년도에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화 스와프가 많이 하고 있지 않았을 때죠. 하고 있지 않을 때여서 조지 소로스가 외환 보유고를 노리고 한국에 숏 포지션을 잡고 공매도를 때렸죠. 뭐 공매도라고 하면 꼭 주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대 자본으로 그냥 한국 시장을 찍어 누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환 보유고가 말라서 국가 부도가 나게 됐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의 운용 자금이 얼마나냐?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플러스 그리고 한국 국가 1년 예산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큰 돈으로, 거대 자본으로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개미나 이런 크게는 이런 한 국가의 자산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 차이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개인과 뭐 다 아시는 거죠? 개인과 뭐 세력, 큰손들이 있어요. 큰손 시드가 1000억인데 개인 1억이에요. 제가 1억이 있어요. 서로 먹고 먹히기 싸움이잖아요. 큰손은 1억을 잃어도 100번, 1000번을 잃어야지 개인한테 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은 한 번만 털리면 그냥 전 재산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큰 손을 이기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비공정 거래에 대해서, IMF 사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파트를 보시면 이 시드 차이가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IMF가 발생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서만 하루 179곳이 부도 났고, 그리고 강력시 앞에서는 하루 346곳이 부도 났어요. 그리고 총 10,000개가 넘었죠. 또 한심, 기아, 대우, 한라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고, 시장에 싸게 나온 그런 회사들을 많이 사갔죠. 그 거대 자본이, 이런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자본들이 뭐 블랙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대 자본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본들이 마음만 먹고 기획하면 승률 99%입니다. 이게 뭐 IMF 같은 통화 외환 보유고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모르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돈 먹기예요. 그러면 개미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윤리의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잠시 시청하시죠. Soros makes huge bets on whole countries and economies. Last year, when he saw cracks in the Asia boom, he began selling the currency in Thailand. Traders in Hong Kong followed suit, triggering a financial crisis that plunged much of Asia into a depression.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 said 이 사람이 조지 the 소로스죠. region spent 40 years trying to build up its economy, and along comes a moron like Soros with a lot of money, and it's all over. He called you a criminal. It's easier for him to blame an outside force than to admit that they were mismanaging their economy and their currency. The French finance minister talked about hanging speculators from lampposts. Soros says the Asian currencies would have collapsed even if he hadn't been in the market. They were overvalued. He says people tend to follow his lead because he's been so successful.
I think that I've been blamed for everything. I am basically there to make money. I cannot and do not look at the social consequences of what I do. This man is a carnivore.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죠. 자기가 아니었어도 벌어질 일이었다. 누군가는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볼 때 좀 뻔뻔한 것 같은데 그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뭐 윤리를 뭐 따지진 않죠.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그 시드 차이에서 절대 이기기 힘들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양가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개인은 이 헤지펀드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런 거대 기업과의 싸움인데 이런 거대 자본사는 그 자금 그리고 인력 뭐 각종 뭐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특히 단타는 거의 90% 이상이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점령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매크로에 이런 노하우들이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뭐 우리 유튜브나 뭐 TV에 단타의 신 하면서 단타로 뭐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타고난 거예요. 0. 상위 뭐 1% 뭐 이런 사람들이고 뭐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잠깐 이 사람 뭐 이게 0.1%가 막 수제자로 들어가서 막 가르쳐줘서 막 배워요. 그런다고 해서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동전이 처음에 뭐 10개 미만으로 던지면 뭐 앞면도 나오기도 하고 뭐 돈이 많이 벌 수도 있죠. 뭐 뒷면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100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반반 50%로 수렴하죠. 가면 갈수록. 결국 그런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코끼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코끼리가 우리의 돈을 노리려고 작전을 세울 거고, 거기에 똑같이 했는데도 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원래 안 하던 짓 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털릴 수 있다. 그래서 10년 잘하다가 10년 주식 단타로 계속 잘하다가 한순간에 11년 차에 그냥 깡통 찰 수 있어. 한순간에. 그게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런 큰 손들과의 싸움은 힘들다. 특히 단타는 어렵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이 단타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안 하시는 걸 그만하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있죠. 감정을 배제, 욕심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정말 기계적. 첫 번째는 자산 분배를 해야죠. 전통적인 자산 분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주식, 채권, 현금, 금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산 분배를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이에요. 뭐 더 있지만 와이프랑 협의한 그 금액이 1억이라서 1억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총 1억의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주식 60%, 그리고 현금 20%, 그리고 금이랑 장기채 20%. 지금 현금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금 5%, 장기채 5% 이렇게 10% 들고 있고 주식도 지금은 4천만 있죠. 4천이
40%만 들어가 있죠. 그때 나머지는 다 현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금 20%는 다 아시죠? 나중에 주가가 막 IMF나 뭐 코로나, 제2의 코로나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주워 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할 매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MDD를 낮춰야 돼. 주식할 때 위험을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매수에 올인할 수 있겠죠. 올인해서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벌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뭐 10년 뭐 장기적으로 가면 항상 저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언제 저점에도 사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사고 이래서 이 분할 매수를 해야지 결국은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평균은 수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3차까지만 매수하거든요. 시드가 1억 뭐 주식으로는 60% 6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막 5차까지는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해서 1차를 매수하고 3에서 5% 빠지면 2차 매수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3에서 5% 빠지면 또 3차 매수하는데 전 이번에는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매수했는데 2차까지만 매수했어요. 3차는 매수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미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2차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2차까지만 매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이 없어요. 그냥 막 사죠. 무지성으로 막 사는데 그러면 한 번은 깡통 찰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주식시장은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으려면 깡통 안 차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동성 높은 곳에는 투자 안 해요. 지금 막 트럼프 관세로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관세에 가장 타격이 있을 만한 거는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하면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는 지수 발표가 있으면 그 전에 투자는 지양하죠. 예. 그리고 차라리 좀 덜 벌더라도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건 시장이 불안하고 굳이 베팅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몇 달이건 저는 기다려요. 그리고 최대한 MDD가 낮은 곳에 투자해서 그런 주가 변동성을 상쇄시키고요. 그리고 배당 뭐 필수는 아니지만 배당도 주면 좋죠. 제가 투자한 거에 배당도 주면 좋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또 자산 분배를 해서 저는 주식이 100%가 아니고 최대 자산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60%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응, 손절이죠. 저는 그 스윙 투자자거든요. 스윙 투자자인 이유는 돈을 장기 투자보다는 급한 성격도 있고 장기 투자보다는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기 때문에 스윙 투자고 최종은 저도 장기 투자로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가가 아직 많이 안 빠져서 나중에 혹시나 뭐 금융위기나 심각한 그런 큰 위기가 온다면 장기 투자로 전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윙 투자자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항상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시나리오 불일치 시 그냥 뺍니다. 매도 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손절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똔똔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5% 제가 들어간 종목이 15% 하락 시 무조건 손절해요. 제가 1억에 60% 하면 제가 6천만 원 들어갔으면 그 주식이 15% 하락하면 500만 원이죠. 무조건 손절 쳐요. 그래서 이 정도 이거 지키면 롱런 할 수 있습니다. 뭐 깡통 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기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는 미국 시장에만 투자해요. 워렌 버핏이 그랬죠. Never bet against America라고 했죠. 저는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 시장은 시가총액 국가별 총 시가총액에서 2%도 안 돼요. 여기 어디 있죠? 한국 보이지도 않죠. 1.몇 %죠. 이런 주식, 이런 시장은 그냥 큰 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두드려 깰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흐름이 좋은데도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시가총액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0%가 넘어요. 비중이. 제가 리스크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미국에만 투자하고요. 그리고 그 종목도 S&P 500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뭐 바이오 이런 거는 투자 안 하죠. 그리고 항상 감정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올해 초에 단타 치다가 깡통을 샀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 깡통을 차고 나서 깨달았죠.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데 사람은 감정을 정말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투자하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투자를 망쳐요. 이게 이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 확신이 엄청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엄청 강하게 확신이 들어요. 이 도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확률적인 확신이죠. 이게 안 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꼭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큰 돈을 베팅을 하면 폭락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전, 아까 제가 처음에 동전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몇 번 벌더라도 막 계속 벌어요. 그러다가 한 번, 우리가 주식은 장기로 계속 죽기 전까지 투자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미끄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 감정, 확신,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래요.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그냥 깡통이에요. 퇴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만의 식을 정했으면 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정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인드 세팅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저는 잘된 사람 투자 워렌 버핏이나 큰 현자들의 투자 책도 읽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 투자 실패 사연이거든요. 투자 실패 사연 치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껴요. 배워요.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결국 그 잘 나가던 투자의 말로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마인드 세팅을 합니다. 나쁜 거죠. 남의 실패를 나의 그 성공으로 바꾸려는 그런 나쁜 마인드인데 저는 죄송하게도 이런 걸 계속 보면서 마인드 세팅으로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간 보유하지 못할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명언이죠. 저는 스윙 투자자지만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아무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나 제가 모르는 게 태반이긴 한데 변동성이 큰 그런 주식은 투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룰, 절대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룰, 첫 번째 룰을 잃지 말아라.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인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를 잘하는 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오래 살아남는,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거라 보거든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라 생각해요. 물론 금리보다는 높아야겠죠. 금리나 물가 상승률 예금 3%라면 이것보다는 목표는 있죠. 3% 우리 예금이나 물가 상승률보다는 내 수익, 주식 투자 수익이 높아야 된다는 목표는 있지만 저는 투자를 매해 목표를 삼고 매해 말에 정산을 하는데 못 버는 날도 있고 마이너스일 날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 투자 시나리오를 지켰으면 저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못 벌어도 돼요. 제가 그 시나리오를 짜서 그 주식에 들어가고 또 언제 빠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일희일비하지 않고 못 벌어도 되니까 제 시나리오, 투자 원칙은 무조건 지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저는 오래 투자하는 게 제 주식 철학이고 퇴출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욕심 부리지 않고 투자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만 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망한 해 마이너스 15% 찍히잖아요. 이로 찍히면 손절하잖아요. 그럼 그 해는 제가 주식을 안 해요. 그냥 제 주식 투자 금액 마이너스 15%. 그 해는 마이너스 15%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 투자 원칙이고 그 해 또 했다가 또 마이너스 15% 찍히면 마이너스 30%거든요. 그럼 너무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주식 60%, 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5%니까 한 900만 원 되나요? 최대로 잃었을 때. 이 정도면 해볼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오래 투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